윤희숙의 다 걸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친 땅 농지법 위반 의혹 통보를 받고 의원직 사퇴 강수를 던진 윤희숙 의원이 어제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친 투기 의혹에 자신이 개입했다 이런 여권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만약 자신이 무혐의로 결론 나면 허위 주장을 한 여권 인사들도 정치권을 떠나라 이렇게 또 한 번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벌거벗겨서 조사받겠습니다. 저한테 죄가 없으면 부디 사악한 음모와 날조된 거짓 선동으로 남을 음해하고 대한민국을 좀먹으며 승승장구해온 저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 주십시오. 이현정 의원님, 네. 윤희숙 의원의 사태가 논란이 사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 내에서 파장이요. 이번에는 의원 사퇴에 이어서 자신을 직접 수사 의뢰하겠다. 그러니 나 자신이 무혐의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만약에 나를 음해한 사람들 다 물러나라. 네. 이렇게 강수를 뒀어요. 제가 그동안 본 정치인들의 기자회견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기자회견 같아요. 예. 그만큼 아마 윤희숙 의원이 이제 본인이 의원직 사퇴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잇따른 의혹 제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우선 일단 윤희숙 의원이 그 부친이 이제 토지를 매입한 과정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부친이 농사를 지으러 갔다가 결국 이제 어머니가 병안이 이제 편찮으셔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대신 농사를 농어촌 공사에 부탁을 해서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뒤늦게 이 다른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결국 부친이 어느 정도 좀 투자의 목적을 두고 그 땅을 샀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마 윤희숙 의원도 이제 그걸 뭐 인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사과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처음의 설명과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윤희숙 의원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윤희숙 의원이 어떤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저 땅을 살 때 본인이 돈을 투자했거나 정보를 제공했거나 그런 적이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결국 윤희숙 의원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까지 나타나는 것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윤희숙 의원이 결국 이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떤 비판적으로 뵀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을 공격을 하게 되면 봐라, 당신들도 똑같다.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윤희숙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과연 윤희숙 의원을 저렇게 공격한다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실책이 과연 어떤 면에서 성공으로 표상이 될까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여당의 공격이라는 게 지금 윤희숙 의원도 주장을 했지만 이게 이제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되면 저 공격하면 이제 아마 기사 쓸 수도 없고요. 바로 다 내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의혹 자체도 사실은 소송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과도한 일단 공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하면 또 윤희숙 의원도 지금 본인이 공직자로서의 어떤 책임이라는 부분에 아버지 문제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것도 또한 책임져야 될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윤 의원을 향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 의원의 부친이 지난 2016년 사들인 세종식당이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땅값 차익을 노리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저희가 앞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윤 의원의 부친이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투자 건물을 알아보러 갔다가 농지를 샀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의 농지 구입이 투기 의혹으로 보일 수 있는 점은 변명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 변호사님, 그럼 일단은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반쯤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의혹이다라기보다는 투기 의혹으로 비치는 점이라고 해서 좀 여운을 남겨두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농지법 위반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농어촌 공사를 위탁해서 이 소작 형식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이후에는 개인 대 개인으로 또 계약을 해서 그
해당 농사를 짓도록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관계가 어쨌든 본인들도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의 형태를 이렇게 호통을 치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겸허한 자세로 사과를 했어야 되지 않나. 본인이 사실상 범죄 혐의자로서 피의자 신분이 돼버렸는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라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피의자는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 윤희숙이라는 개인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권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본인은 이 이슈를 상당히 정치적인 탄압 형식으로 주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사실상 민주당에서 양이원영 의원이 어떤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례가 어머니가 했다는 부분이 드러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투자의 귀재다. 자금의 출처를 밝혀라. 누가 돈을 댔는지 굉장히 매섭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본인을 향하니까 정치적 탄압이다, 음모다, 샅샅이 밝혀내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형식으로 결과적으로는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의견 들어봤고요. 채널A가 부친에게 땅을 판 이전 소유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전 소유자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멧돼지가 나와서 막 논에 뒹굴고 고라니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농지로서 재산타지가 안 와가지고 산골짜기 논이 부어가 투기적이에요. 그 길가에 땅 사서 몇 배 올랐지. 땅값이 지금 5배, 10배 오른데 수두룩한데. 아니 그런 데서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1,500 올랐는데 여기는 지구에도 안 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려도 안 해. 네. 윤희숙 의원 부친에게 땅을 판 이전의 소유자는 농사지을 땅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투기할 땅도 아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부동산 업자도 해당 농지는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지 못한 곳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그럼에도 2016년 매입 당시보다 한 10억 정도 시세 차익을 봤다 지금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는데 네네. 변호사님이 볼 때는 뭐 투자, 투기 도대체 차이가 뭔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 투기와 투자를 3가지 지표로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이게 생산적인 곳에 투자가 됐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샀을 때 내가 그 회사에다가 그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지면 이건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시세 차익만을 바랬던 것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위법성이 있느냐. 이 3가지 지표를 보는데 먼저 따져보면 과연 윤 의원의 아버지가 생산 활동을 위해서 저 땅을 샀느냐. 그걸 갖다 보려면 나이, 그 땅의 면적, 그다음에 실제로 경작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뭐 연고성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시세 차익이 있느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배, 2.5배 정도 시세 차익이 있는 거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감안할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 이제 그 행정부 공무원 돼가지고 세종시 많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 값이 평균 3배 정도 올랐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했을 때 그거는 그 지역 자체가 서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울 아파트가 뭐 2배, 3배 오르는 거 수두룩한데 그런 점들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세 차익은 있지 않았는가.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위법성인데 위법성 중에서도 만약에 윤 의원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KDI에 그러한 있으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아버지가 샀다 이거는 뭐 굉장히 범죄 행위가 될 것인데 네. 제 생각에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지는 않고 다만 이제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법 위반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농지법을 쭉 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 10,000제곱미터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시골에 저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런 땅 같은 것들이 조금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상 땅을 팔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상속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도심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000제곱미터까지는 농지법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공교롭게도 지금 봤을 때 윤 의원 아버지가 지금 소유한 땅이 1,871제곱미터거든요. 10,000제곱미터가 넘어요.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투기성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네. 한 가지 장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게 그렇다고 해서 피의자는
윤 의원의 아버지가 될 것이지 윤 의원한테 이게 넘어오지는 않는 것 같고 윤 의원이 이걸 갖다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저도 왜 국회의원직까지 사퇴를 하나 했는데 네. 그거는 법적 책임을 졌다라기보다는 네. 도의적이나 정치적인 책임을 스스로 부담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너무 공격이 세게 나오니까 저렇게 세게 반응하는 것 같다. 네.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뭐 앞서 말씀 많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의 땅을 살 때 윤 의원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일 텐데요. 현재 민주당은 윤 의원이 KDI 근무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친의 부동산 투기를 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근처에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섰고 이 산업단지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윤 의원이 근무했던 KDI에서 실시를 했다는 건데요. 장 변호사님, 일단 여당의 주장을 들어보면 윤 의원이 KDI 근무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윤 의원은 KDI 내 별도 조직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도덕적 그리고 법적으로 사실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반박도 강도 높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본인 해명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KDI에서 예타를 진행했던 것은 맞지만 본인이 관여했던 부분도 아니고 본인이 관여하지 않고 다른 부서의 업무라면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뭐 여기에 그 산업개발단지가 형성될 때 이게 민간이 있고 또 공공 형식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 뭐 공공할 거 없이 미리 어떤 산업적인 호재가 있으면 뭐 지역구 의원이나 뭐 이런 관련자들이 미리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또 홍보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미정보 뭐 미공개 정보를 내가 이용한 사실은 전혀 없고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 의혹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세종시에 땅을 구입할 때 본인 윤희숙 현재 의원은 본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 당시에 세종시의 아버님이 그 집에 뭐 며칠씩 숙고도 했다는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의혹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면 분명히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는 또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윤 의원은 자신의 무혐의가 밝혀지면 자신을 비판한 민주당 정치인들도 모두 정치를 떠나라 이렇게 하면서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그 장면 같이 보시죠. 이틀간의 마타도어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인 김두관 후보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입니다. 윤 의원이 KDI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은 윤 의원이야말로 부동산 투기 귀재인 것 같습니다. 전재수 나를 잡지 마라, 이게 나의 정치다 이러면서 눈물을 자아내는 한편의 심파극이죠. 양이원영 사퇴쇼 아닌가요?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의원직을 내건이도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당신이 위선자라는데 저도 제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실명을 언급한 범여권 의원과 그리고 17명의 지금 저희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 17명이 달합니다. 16명이군요. 16명에 달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윤 의원이 범여권 의원들을 한 명 한 명씩 언급하면서 직격탄을 내렸어요. 네. 이 정도 되면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전쟁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일단 여당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제 어떤 이 자신들의 실책, 뭐 실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한 윤희숙 의원의 어떤 위선적인 형태가 이제 부각되는 것이 이제 유리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집중 포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윤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를 내걸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도 똑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명의 의원들이 지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됐고 또 그중에서 당에서 탈당을 공고를 했었는데 지금 이 그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하고 1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명도 탈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 윤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려면 본인들도 뭔가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비판의 어떤 자격,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보면 항상 어떤 비판할 때 비판은 잘하는데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좀 전에 이제 한준호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윤 의원이 위선적일 때 자기도 의원직을 걸겠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나중에 이제 결국 위선적인지 어떤 기준에서 위선적이라 판명되는지는 아마 봐야 할 건데 아마 저 말에 책임은 져야 될 겁니다. 결국은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실증내하는 게 뭐냐 하면 정치인들이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많이 하는데 그 이후에 되면 또 아무것도 없어요. 또 자신의 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정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를 이제 국민들이 좀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윤희숙 의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들은 뭐 여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판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들 당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함께 지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윤 의원이 정조준한 두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방송인 김어준 씨였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 이재명 캠프 남영희 대변인이 음해에 가장 앞장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캠프 자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더러운 모이나 하는 그런 캠프라는 것입니다. 이 꼭대기가 누굽니까? 캠프 우두머리 이재명 후보입니다. 제가 무혐의로 판결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네, 이재명 저격수라 불렸던 윤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정계 은퇴를 요구한 데 이어 방송인 김어준 씨를 향해선 여론을 조작하지 말라며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방송인 김어준 씨. 저에 대한 공격에 가장 앞장서는 노컷뉴스마저도 저희 아버지 땅의 가격이 2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무려 6배가 올랐다면서 30억 시세 차익이란 말을 유포시키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까? 페로가모에 이어서 이번엔 30억입니까? 왜 분노하는 겁니까? 부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누구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고가 150으로 계산하면 시세 차익이 30억이 넘습니다. 왜 누구한테 화를 내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 용인돼서는 우리 정치의 내일은 없습니다. 김어준 씨, 당신도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라지십시오. 네, 보시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김어준 씨는 윤 의원은 이혼을 해서 자녀도 없고 싱글이라고 했다. 싱글인데 누가 자신의 아버지를 친정 아버님이라고 칭하겠나. 즉 결혼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계상적인 행동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은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 좀 악의적이다. 그다음에 조금 더 직격적으로 표현을 하면 좀 잔인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윤희숙 의원이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이제 비판하는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돌싱녀가 무슨 친정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친정이 무엇이냐. 결혼한 여자가 결혼 전까지 살면서 잘하고 있었던 그 집을 친정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결혼한 여자, 그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했던 여자에게는 친정이 없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심지어 제가 이제 변호사를 좀 독특하게 해가지고 여러 이런저런 기관들에서 변호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그 변호사를 시작했던 그 회사가 바로 이 길 건너편에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우리 친정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남자가 무슨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친정이냐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친정이란 말은 굉장히 널리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어준 씨가 왜 화를 내느냐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호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30억을 봤다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호가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부르는 값이거든요.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 시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10억 정도 그 시세 차익이 난 거를 부풀려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위법한 행동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왜곡하니까 화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 의원 뜻대로 의원직 사퇴를 만장일치로 가결하라라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은 유니언과도 같은 쇼도 할 자신이 없을 뿐더러 사퇴 동의가 고스란히 화살이 돼 돌아올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양당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시민들은 두 당을 내로남불 연대당이다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사실 이 문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공격을 하지만 여야 다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의당의 어떤 비판, 민주당도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게 이 의결을 사안 아니겠습니까?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한 분이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 의결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으로서 또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국면을 본인이 사실 자초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야인이 아니라 정치권의 한 일인으로서 공당에 정말 책임감 있는 그리고 중량감 있는 초선 의원으로 지목됐던 분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도 받고 정치적인 어떤 공격에도 본인이 맞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만나보시겠습니다.